그 등기의 효력과 관련해서 다른 건 하실 거 없어요. 그게 3번 순위 확정적 효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찾으셨나요? 네. 우리 법에서 권리 우열 관계는 이제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어요. 권리 우열 관계는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예. 자, 그러면 같은 구에서 기재되어 있는 등기들과 그다음 서로 다른 구. 자, 같은 구 이걸 우리 한자로 표현하면 이제 동구라고 하고요. 그 다음 구가 서로 달라. 즉 하나는 갑구에 기재가 돼 있고 또 하나 권리는 을구에 기재가 돼 있어. 자, 그 다른 구 이걸 우리는 별구라고 합니다. 같은 구에 기재되어 있는 권리 우열 관계는 이때는 순위 번호에 따라서 우열 관계가 정해집니다. 순위 번호 같은 구 내에서는요. 자, 근데 문제는요. 하나는 갑구에 기재가 돼 있고 하나는 을구에 기재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각각 갑구도 1번부터 순위번호는 1번부터 시작하고요. 을구도 역시 순위번호는 1번부터 시작을 해. 그래서 서로 구가 다를 때는 순위번호에 따라서 우열관계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구가 서로 다를 때는 그때는 접수번호에 따라서 우열관계를 판단합니다. 자, 좀 외워주시자고요. 동순별적. 같은 구는 순위번호, 구가 서로 다르면 이때는 접수번호에 따라서 우열관계를 판단한다. 그 내용만 좀 체크해 주시고요. 됐어요. 다른 건 여기서 하실 거 없고 이제 쭉 넘어갑니다. 어디로 가셨냐면 165페이지 이제 제2장 등기 설비 해서요. 네. 166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166페이지. 자, 관할 등기소가 나옵니다. 법에 따르면요. 역시 강행 규정입니다. 우리 법에 따르면 등기는 반드시 부동산 소재지 전속 관할입니다. 즉 다른 등기소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만 등기할 수 있습니다. 강행 규정이에요. 다른 등기소는 안 돼. 가령 뭐 울산에 소재하는 토지인데 뭐 부산에 놀러 간 김에 그 부산지방법원 등기국에 가서 등기 신청할 수 있느냐? 당연히 안 됩니다. 아시겠죠? 설령 등기되었다 하더라도 얘는 강행 규정이니까 설령 등기되었다 하더라도 절대적 무효예요. 발견되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강행 규정이다라는 거. 반드시 부동산 소재지.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요. 관할 나오면 항상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법원도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이고 등기소도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입니다. 아시겠죠? 다른 등기소는 안 돼. 자, 그럼 이 관할 등기소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시험에 또 세 가지를 출제를 합니다. 먼저 관할의 지정, 그 다음 관할의 위임, 그 다음 등기 사무 정지. 자, 먼저 관할의 지정. 얘는 이제 뭘 말하냐면 관할이 경합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제 경합한다는 게 서로 충돌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물론 이제 이런 예가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고자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만약에 X라는 토지가 있고요. 여기 이제 Y라는 토지가 있는데 여기 양필지 지상에요. Z라는 건물을 하나 신축을 합니다. 근데 가령 X라는 토지는 부산에 가면 여러분 노포동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노포동. 그 다음 여기 Y라는 토지는요, 양산시에 있습니다. 서로 인접해 있거든요. 부산의 그 노포동과 양산이 이제 서로 인접해 있거든요. 여기 두 필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을 했어요. 자, 그럼 이제 건물 지으면 무슨 등기 하셔야 돼요? 신축하면 무슨 등기 하셔야 돼요? 소유권 보존 등기. 이 소유권에 관한 최초의 등기로서 등기부를 개설하는 등기입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어느 등기소가 할 것이냐 말이에요. 이 노포동을 관할하는 등기소가 할 것이냐, 아니면 양산은 저 양산 등기소라고 있습니다. 예. 어느 등기소가 하셔야 돼요? 제가 이런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보통 이제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뭐 이렇게 답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조금 더 많이 치우쳐져 있는 곳에 등기소가 간다. 그거 아닙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관할이 경합을 할 때는요, 지금 어느 등기소 가야 될지 모르겠다. 건물 짓게 되면 어느 등기소 가야 될지 모르겠다. 관할이 이렇게 경합할 때는, 그때는 법에 따르면 상급 법원장입니다. 요 부분이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 지정권자, 그 권한자가 시험에 나와요. 관할의 지정권자는 누구라고요? 상급 법원장. 상급 법원장. 무슨 이야기냐면, 이 노포동의 상급 법원은 부산지방법원이거든요. 그 다음 여기 양산의 여러분 상급 법원은 울산지방법원입니다. 양산은요, 상급 법원이 울산지방법원이거든. 그러면 상급 법원장이 서로 달라. 그럼 다시 그 위에 상급으로 올라갑니다. 그럼 부산지방법원의 상급 법원은 부산고등법원입니다. 그다음 울산지방법원의 상급법원도 역시 부산고등법원입니다. 따라서 누가 지정해 준다는 거예요? 부산고등법원장이 지정해주는 등기소 가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관할에 그래서 지정권자는 상급법원장이다라는 거. 자, 그 다음 이제 관할의 위임입니다. 이 관할의 위임은 이제 어떤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되냐면 업무과다. 사실 지금은 이제 등기가 모든 등기가 전산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이 관할의 위임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없어요. 다만 이론적으로는 여전히 존재할 수 있으니까 규정은 두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여러분 종이 등기부 시절 생각해 보시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등기의 전산화 작업이 1998년인가 해서 서울특별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광역시 해서 이제 큰 대광역시부터 이제 먼저 전산화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전산화 작업이 거의 완료되는 시점이 2003년도인가 그래요. 98년부터 거의 한 6년 가까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 전산화 작업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종이 등기부 시절에 등기소 한번 가보셨나요? 예전에 종이 등기부 시절에. 그러니까 2000년대 전에요. 그때 등기소 가보시면요, 거의 정말로 이제 북새통이라고 하죠. 민원인들 진짜 전쟁입니다. 등기소 가면요. 은행처럼 그 대기표 뽑아요. 대기표 보면 어느 시간대 가보시더라도요, 항상 대기 인원수가 30명 이상 됩니다. 그분들 상당수는 뭐하러 오셨느냐면 등기부 등본 발급받으러 오셨어요. 예전에는, 지금은 여러분 인터넷으로 다 되잖아요. 지금은. 근데 예전에는요, 등기부 등본 발급받으러 등기소 가셨어야 돼. 전산화 되기 전에는요. 그분들만 해도 수십 명입니다. 거기다 등기 신청하러 오신 분들, 그때는 등기 신청하면 일일이 수작업으로 종이로 등기관에 다 적어야 돼요. 등기부에다가 적어야 돼요. 그 업무가 과중한 그 상황에서 관내에 아파트 한 2만 세대 짓습니다. 난리가 나는 겁니다. 등기부 2만 개 만들어야 되거든요. 일일이 수작업이니까 전부 다 종이 등기부로 다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업무가 과다한 경우에는 그 관할 등기소에서 업무를 도저히 할 수가 없어. 근데 어쨌든 법에서는 부동산 소재지 전속관할이라고 이렇게 강행 규정을 두고 있으니까 아무나 그 등기소의 업무를 떼내서 다른 데다 넘기지 못해요. 법에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관할의 위임이라는 게 그 말입니다. 너무 업무가 과중돼 있으면 여기서 등기업무를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일부 업무를 떼서 다른 등기소에다 넘겨버립니다. 법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거니까 함부로 아무나 못해요. 우리 법원에서 제일 높으신 분이 누구시죠? 법원에서 제일 높으신 분이요. 대법원장입니다. 그래서 관할의 위임권자는 누구라고요? 대법원장. 이유 아시겠죠? 왜 대법원장인지. 이 강행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떼서 넘기는 거니까 아무나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법원에서 제일 높으신 분, 대법원장. 참고로 여러분, 뭐 시험에 나온 건 아니지만 대법관은 몇 명 있는 줄 아세요? 대법관은요? 14명 있습니다.
9명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9명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한 번씩 TV에 보면 뭐 전원합의체 판례라고 들어보셨나요? 대법원에서 보통 견해 변경을 할 때 전원합의체로 전원이 모인다 이 말이에요. 전원합의체로 이제 판례 변경을 하는데 그때 이제 뉴스에 이렇게 나온 거 보면 이제 쭉 거기 대법관들 쭉 앉아 계세요. 그 중에 대법원장도 있고 쭉 앉아 계십니다. 숫자가 이제 총 14명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등기사무의 정지. 이건 천재지변입니다. 가령 홍수가 나서요. 그 등기소가, 관할 등기소가 떠내려가 버렸어. 등기 업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국민들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잔금 치른다고 소유권 취득하는 거 아니거든. 등기까지 해야 소유권 취득하는데. 그 등기 업무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은 야, 너희 등기소는 등기 업무를 하지 마라고 정지를 시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천재지변에 있는 경우에 일정 기간 동안은 등기 업무를 정지시킵니다. 국민들에게 큰 혼란이 발생하죠. 잔금 치료도 등기 못하니까. 역시 아무나 못합니다. 국민들에게 큰 혼란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일정 기간 동안 사무를 정지시켜버립니다. 역시 법원에서 제일 높으신 분 누구시죠? 대법원장.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는 각각 권한자가 누군지만 물어봐요. 아시겠죠? 그래서 관할의 지정권자만 상급 법원장이고요. 그 외에 나머지는 다 대법원장이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예. 자, 이제 등기부. 등기 기록, 이제 전산화 때문에 등기 기록이라는 표현을 써요. 교재에는 이제 얘가 어디에 나오느냐면 168페이지부터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은 바로 양식을 보시는 게 좋아요. 자, 172페이지에 그 등기부 양식. 자, 먼저 설명을 칠판을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립니다. 일단 등기부는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등기부도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건물 등기부는 다시 일반 건물 등기부와 구분 건물, 집합 건물 등기부로 다시 또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럼 토지 등기부와 우리 일반 건물 등기부 요 두 가지는요 구성이 같아요. 그래서 등기부의 구성은 우리 이미 앞에서 살펴봤죠. 표제부, 그 다음에 갑구, 그 다음에 을구요. 그래서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제부는 뭐가 나온다고요? 부동산 표시. 그 다음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 자, 그런데 우리 집합건물 등기부. 얘는요, 구성이 특이해요. 뭐가 특이하냐면 표제부가 두 개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거기 교재 174페이지를 등기부 양식 한번 보세요. 174페이지 보시니까 여러분 위에 표제부라고 하나 나오죠? 그죠? 그 다음 그 밑에 또 보시면 또 표제부라고 나와요. 그리고 갑구, 을구 나옵니다. 찾으셨나요? 네. 자, 그럼 그 위에 있는 표제부가요. 일동 건물 표제부입니다. 일동 건물 즉 전체의 표제부입니다. 위에 있는 표제부가요.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표제부가 전유 부분 표제부입니다. 그러고 이어서 갑구, 을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집합건물 등기부는요, 다른 등기부와 차이점이 일단 표제부가 몇 개가 나온다라고요? 2개가 나온다. 자, 그러면 역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립니다. 왜 이렇게 표제부가 2개가 나오느냐? 자, 지금 어떤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101동은 5층이고요. 102동은 6층입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 예. 건물은 총 몇 개일까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일단 지금 2개라고 하셨는데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보통 보면 물어보면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데 제일 일반적으로 2개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 1개도 있어요, 보통. 예. 전형적인 답이 또 나왔네. 1개. 또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여러 개. 예. 여러분, 우리 이 집합 건물은요, 여기 101호, 102호 각각 하나하나 있죠. 하나하나. 이걸 뭐라고 해요? 전유 부분. 이 하나하나를 법에서 독립한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을 합니다. 일단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가 하나의 거래단입니다. 하나하나를 독립한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을 해요. 이 집합 건물은요. 따라서 지금 101동의 건물 몇 개 있어요? 10개. 그 다음 102동에 몇 개 있어요? 12개. 따라서 건물의 개수는 총 22개입니다. 아시겠죠? 아셔야 돼요. 네. 건물의 개수는 22개입니다. 이 전유 부분 하나하나를, 이 전유 부분, 이 각 구분 건물 하나하나를 하나의 독립한 물건으로 취급합니다. 법에서는요. 따라서 건물의 개수는 총 22개입니다. 자, 그러면 등기 기록은 몇 개냐? 등기 기록은 여러분 지금 101동에 있는 101호, 여러분 단독주택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비교해보세요. 만약에 지금 내가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요. 단독주택. 건물이 좀 오래됐어요. 노후화됐어요. 한 수십 년이 지난 거야. 어떤 분들은 그 오래된 집도 찾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아주 막 뭐 1940년대, 30년대 뭐 이런 집 뭐 그런 것들 뭐 좋아하고 찾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런 건물은 막 고가로 사시더라고. 요즘은 특히 또 뭐 강가나 바닷가에 있는 또 그런 토지들 엄청 선호하시고.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이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가 강가에 살아봐서 아는데요. 처음에 쳐다볼 때는 좋아요. 자꾸 보다 보면 안 봐집니다. 안 봐지고 심지어 막 비가 많이 오고 막 이렇게 물이 막 떠내려면 강이 막 완전 색깔이 그냥 봄 먹고 있으면요. 지저분하거든요. 거기다 바닷가에 계시면 처음에 볼 때는 좋잖아요. 근데 바람 불고 태풍 불고 하면요. 무섭거든요. 네. 근데 그거 좋아하시는 분 또 많이 계세요. 자, 건물이 오래됐습니다. 철거하고 단독주택. 철거하고 새로 짓고, 물론 건축 허가 받아서요. 새로 짓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얼마든지 가능해. 근데 가령 내가 101동에 101호. 우리 법에서는 이게 하나하나를 독립한 물건으로 취급을 하기는 하나, 내가 만약 101동 101호 소유자야. 가령 101호 소유자가 갑이에요. 이 갑이라는 애가 이 101호만 철거하고 새로 짓고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상식이죠. 당연히 못합니다. 즉, 이 구분 건물은 이 하나하나를 독립한, 이 전유 부분 하나하나를 독립한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을 하기는 하나, 사실상은 이 101동이라는, 이쪽은 102동이라는 이 하나의 이 건물이 전체가 연관성을 가질 수밖에는 없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표제부가 두 개가 나오는 겁니다. 이 1동 건물 전체의 표제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각 해당 부분의 전유 부분 표제부가 나와요. 자, 그 다음 등기기 기록이 이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종이 등기부 시절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워요. 예전에 종이 등기, 현재 전산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시스템은 똑같거든요. 지금 어차피 여기 101동, 여기 한 건물 내에 101호부터 502호까지 총 10집, 이 10집은요. 맨 먼저 1동 건물 전체 표제부가 먼저 나오거든요. 그 1동 건물 전체 표제부는 교집합이야. 공통분모라고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등기부 구성이요. 맨 위에다가 이 101동 건물 표제부를 먼저 갖다 둬요. 맨 위에다 101동, 이 1동 건물 표제부요. 이 전체 1동 건물 표제부. 여기서 말하는 1동은 이 한 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동 건물 표제부가 맨 먼저 나와. 즉 101동 표제부가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101호 전유부분 표제부 갑구 을구 나와요. 그 다음에 102호 전유부분 표제부 갑구 을구. 그 밑에 이제 갖다 둬요. 그 다음 201호 전유부분 표제부 갑구 을구. 그래서 마지막으로 502호 전유부분 표제부 갑구 을구까지 나와요. 맨 위에 공통부분은 그 101동 표제부지. 그리고 얘들을 구멍을 뻥 뚫어, 펀치로 구멍을 뻥 뚫어요. 그리고 하나의 철근으로 묶습니다. 이게 한 개의 등기 기록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따라서 등기 기록은 몇 개일까요? 아파트 2동에 등기 기록은 2개다. 아파트가 3동이면 등기 기록은 몇 개? 3개. 그래서 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구분 건물, 우리 집합 건물은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의 예외에 해당한다. 왜 그런 표현을 하는지 아시겠죠? 아까 부동산이 하나면 등기 기록이 하나여야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 등기법의 대원칙인데, 그런데 구분 건물, 집합 건물의 경우에는 그 예외에 해당한다. 이 전체를, 왜 공통분모, 교집합이 있으니까 이 전체를 철근으로 묶어서 하나의 등기 기록으로 관리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건물은 총 22개지만 우리 등기 기록은 2개다. 이 개념 아셔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그럼 우리 구분 건물, 즉 이제 집합 건물 등기부입니다. 일단 표제부가 2개가 나온다, 그죠? 맨 먼저 뭐 1동 건물 표제부. 그 다음 뭐 전유 부분 표제부. 어차피 갑구 을구는 따로 하실 거 없고 전유 부분 표제부. 자, 여기 1동 건물 표제부. 어쨌든 구분 건물 등기부니까 요 위에 있는 1동 건물 표제부에는 건물에 관한 내용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1동 건물 전체의 표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1동 건물 등기부 저 표제부 1동 건물 표제부를 보시면 요 동은 몇 층인지 바로 알 수 있어요. 아까 예를 들어서 여기 101동 같으면 총 5층 나오죠. 그래서 1층 면적 얼마, 2층 얼마, 3층 얼마, 4층 얼마, 5층 얼마 이래 나와. 만약에 그러면 이 102동 등기 기록 같으면 역시 1동 건물 표제부에 이제 1층, 2층, 3층, 4층, 5층에서 얘는 몇 층까지 나와? 6층까지. 102동이면 그 1동 건물 표시부터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 전유 부분 표제부도 역시 그 밑에 있는 표제부도 어쨌든 구분 건물 등기부니까 건물에 관한 내용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전유 부분 건물 표시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또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일단 우리 특이한 점, 구분 건물, 집합 건물 등기부가 다른 등기부와 다른 차이점, 표제부가 몇 개가 나온다? 2개. 일단 그 차이점 하나라.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구분 건물 아파트도 토지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토지 있습니다. 토지가 있으니까 당연히 토지 등기부도 있어요. 이거 모르시는 분 많으세요. 아파트는 토지 등기부가 없다? 아니에요. 당연히 토지가 있는데 토지 등기부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토지 등기부 있어요. 있는데 자, 이 토지에 대한 권리를요. 구분 건물 소유자, 여러분 건물을 소유하려면 토지에 대해서 권리가 있어야 건물을 유효하게 소유할 수 있잖아요. 토지에 대한 권리가 있어야. 그 토지에 대한 권리를 자, 용어 알아두셔야 돼요. 이 토지에 대한 권리를 뭐라고 하냐면 대지 사용권이라고 합니다. 구분 건물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권리를 뭐라고 표현한다라고요? 대지 사용권. 자, 요 대지 사용권을 구분 건물 등기부에 등기하게 되면 요때부터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대지권이라고 표현해요. 대지 사용권을 이제 등기하게 되면 그때부터 뭐라고 표현한다라고요? 대지권. 대지권. 자, 요 대지권은요. 대지권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 사시는 분들 건물 소유하고 계시죠? 자, 건물 소유해요. 그럼 그 토지에 대한 권리, 지금 구분 건물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내용도 구분 건물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어요. 대지권. 대지권. 아파트에 너무 미련이 많이 남아서 건물만 팔고, 구분 건물만 팔고, 가령 101호 건물만 팔아요. 대지권은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고. 될까요? 안 됩니다. 우리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이 대지권은요,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와 뭐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다고요? 전유 부분, 즉 구분 건물과 각 구분 건물과 대지권이라는 토지에 대한 권리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다. 만약에 이거 분리해서 처분하게 되면 아주 복잡한 법률 관계가 형성이 되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급기야 이 아파트 전체를 철거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법에서 이 분리처분 금지에 관한 역시 강행 규정입니다. 우리 집합건물법에서. 나중에 이제 민법에 가면 나중에 배우세요. 이 특별법에, 민사특별법에. 이 법규정의 취지 아시겠죠? 구분 건물과 이 구분 건물, 다른 말로 구분 건물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전유 부분. 전유 부분. 그 전유 부분과 우리 대지권을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다. 같이 넘기시라. 암만 미련이 많이 남더라도 같이 넘기시라.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분리처분 금지 때문에 여기 토지에 대한 내용도요. 구분 건물 등기부에 구분 건물 등기부에 이 구분 건물 등기부에요. 이 토지에 대한 내용도 여기 같이 등기해 줍니다. 왜? 분리처분 금지 때문에요. 같이 등기해 줘요. 토지에 대한 내용. 그럼 먼저 토지에 대한 사실관계부터 그걸 뭐라고 하냐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라고 해요. 대지권의 목적인 그 목적이 되는 토지 표시입니다. 핵심 키워드는 토지 표시예요. 토지 표시. 이건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입니까? 사실관계입니까? 사실관계예요. 즉 다시 이야기하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여러분 그 등기부 한번 보세요. 거기 맨 위에 그 표제부 보시면 일동 건물 표시 찾으셨나요? 예. 그 밑에 뭐 바로 밑에 그 표지부에 일동 건물 표지부에 일동 건물 표시 밑에 뭐가 나와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찾으셨나요? 예. 그 토지 표시 보시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입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즉 토지에 대한 사실관계죠. 사실관계. 자, 그다음에 이제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도 등기해 주셔야 돼. 이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는 어디에 등기하냐면 전유부분 표제부예요. 전유부 그 밑에 있는 표제부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지권의 표시를 등기합니다. 이건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죠. 토지에 대한 그 사실관계는 사실관계 즉 토지 표시 이 사실관계는 어디에 등기한다고요? 일동 건물 표제부에 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토지 표시. 이 사실관계는 어디에? 일동 건물 표제부에. 그 다음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는 뭐라고 해요? 대지권 표시. 이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 얘는 어디에? 전유부분 표제부에 각각 등기합니다. 자, 교재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해요. 자, 거기 구분건물 등기부 보시면요. 일단 앞에 토지 등기부부터 먼저 한번 등기부 쭉 하면서 비교 한번 해보죠. 자, 172페이지. 172페이지. 토지 등기기록 찾으셨나요? 네. 맨 먼저 거기 표제부가 나오죠. 표제부. 찾으셨죠? 자, 거기 보시면 표제부에 보시니까 표시번호라고 돼 있죠. 표시번호 찾으셨나요? 물론 지금 교재는 2번이라 되는데 1번은 지금 생략입니다. 항상 등기부 보면 1번 나와요. 근데 지금 교재에는 이거 지금 학습용으로 그냥 위에 생략해 놓은 거예요. 자, 위에 표시번호. 일단 표시번호에다가 줄을 긋든지 형광펜으로 칠을 하든지 해놓으시고. 밑에 갑구을구를 한번 보세요. 갑구을구. 표시번호라고 안 돼 있죠? 뭐라고 돼 있습니까? 순위번호. 자, 체크해 두세요. 이런 것들을 시험에 출제합니다. 표제부는 표시번호. 갑구을구는 순위번호입니다. 순위번호. 그 다음에 다시 표제부 보시면요. 접수란에 보세요. 그 표시번호 옆에 접수. 그 접수란에 보시면 2005년 5월 22일이라고 접수 연월일만 나오죠. 그죠? 접수 연월일. 밑에 갑구나 을구를 보시면요. 역시 갑구, 을구에도 접수란이 있습니다. 그 갑구의 그 접수란에 보시면 1999년 2월 19일이라고 접수 연월일 나오고 밑에 보시면 제 8584호에서 접수 번호까지 나와요. 체크해 두셔야 돼요. 표제부에는 접수란에 접수 연월일만 등기하는데요. 밑에 갑구와 을구에는 접수 연월일은 물론이고 접수 번호까지 등기한다라는 거 시험에 나와요. 이유는 뭘까? 우리 앞에서 배웠어요. 앞에서 여기서 권리 우월관계 따지실 때 구가 서로 다른 구에 기재되어 있으면 뭐 가지고 우월관계 따진다고요? 접수번호. 그래서 갑구와 을구는 반드시 접수번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갑구, 을구에는 접수 연월일에다가 접수 번호까지 등기하는데 표제부는 그냥 사실관계 등기하는 거거든요. 얘는 접수 연월일만 등기한다는 거. 구별하시겠죠? 그 다음 표제부의 맨 끝에 보세요. 표제부 맨 끝에 뭐가 나와요?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이 나옵니다. 표제부 맨 끝에는요. 근데 갑구, 을구 맨 끝에는 뭐가 나와요?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이 나옵니다. 그래서 갑구, 을구에는 마지막에 항상 권리자 기재한다라고.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토지 등기 기록은 전혀 보실 거 없고 174페이지 이제 구분 건물 등기 기록 다시 와보세요. 자, 거기 보니까 이제 표제부에서 위에 일동 건물 표시, 즉 위에 있는 표제부가 일동 건물 표제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동 건물 표시, 건물 등기니까 건물 표시가 먼저 나와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소재 지번 건물 명칭 및 번호란에 보시면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234, 235, 즉 여기 두 필지 지상에 있다라고요. 이 아파트가 234, 235 해서 유연마을 205동 돼 있고 거기 오른쪽에 보시면 건물 내역에서 보십니까? 1층 얼마, 2층 얼마. 무슨 양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기 205동은 지금 이 아파트 유연마을 205동은 총 205동은 층수가 몇 층짜리 아파트예요? 5층. 무슨 양인지 아시겠죠? 예. 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아파트가 서 있는 토지 표시가 그 밑에 나와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토지에 대한 사실관계, 토지 표시. 그래서 거기 소재 지번 안에 보시면 1점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234 해서 소재 지번 나오고 옆에 지목, 대, 면적 3,000제곱미터.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걸 우리는 토지 표시라고 하죠. 토지에 대한 사실관계입니다. 그 밑에 전유부분 표제, 바로 밑에 전유부분 표제부 보세요. 그럼 먼저 전유부분 건물 표시 나와. 어쨌든 건물 등기 보니까 건물에 관한 내용이 먼저 나옵니다.
전유부분 건물 표시. 그래서 건물 번호, 거기 건물 번호 보시면 제5층 501호. 아, 그래서 이건 501호 등기부구나 이 말이에요. 제5층 501호. 그 다음에 건물 내역 보시면 뭐 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고 면적은 100제곱미터. 여기 면적은 여러분 분양 면적, 공급 면적이 아니라 전용 면적이, 즉 전유부분 면적입니다. 우리 실무에서는 전용 면적이라고 표현하죠. 전유부분 면적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대지권의 표시. 이건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입니다. 이제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 건물 소유하려면 토지에 대해서 권리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대지권의 종류 아래 보시면 1,2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십니까? 제가 이 칠판에 일일이 짚어드릴 수도 없고 1,2 이거 보이시죠? 예, 그럼 여기서 1은 뭐 말하는 걸까요? 풍무동 234 이야기하는 거예요. 1은. 그럼 2는 뭐 말하는가요? 풍무동 235. 이 1과 2 둘 다 얘들은 토지에 대한 권리가 소유권이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건물을 소유하려면 토지에 대한 권리가 소유권인 경우에도 당연히 건물 소유할 수 있지만 토지에 대해서 권리를 지상권 가지고 있더라도 건물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아파트의 그 구분 건물 소유자들이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 가지고 있으면 여기에 지상권 대지권이라고 나와. 아시겠죠? 네. 그 다음 옆에 대지권의 비율 보세요. 대지권의 비율. 4,500분의 20. 찾으셨나요? 네, 그러면 여기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얘가 지금 유연마을 205동 지금 501호 등기부다. 그죠? 이 501호 등기부의 그 501호 소유자가 토지에 대한 그 지분 비율이 4,500분의 20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참고로 우리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이 대지권 비율, 여러분 이 대지권 비율은 뭐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느냐면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넓은 평수 사시는 분들이 대지권 비율이 크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됐습니다. 뭐 갖고 올거는 따로 보실 거 없고요. 자, 다시 칠판 다시 오세요. 우리 집합건물, 지금 보시는 이 집합건물 등기부, 구분건물 등기부는 일단 특이하다. 뭐가 특이하냐? 표제부가 몇 개가 나온다? 2개가 나온다. 그 이유는 이제 설명드렸고, 서로 간에 연관성이, 사실상 연관성이 있더라. 하나하나를 독립한 물건으로 취급하기는 하나. 그 다음, 토지에 대한 내용도요, 여기 구분건물 등기부에 같이 기재해 줍니다. 이유는요, 분리처분 금지 때문에. 토지에 대한 그 권리를 대지권이라고 하는데 그 대지권과 구분 건물을 따로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지에 대한 내용도 여기 같이 등기하는데 이 토지에 대한 사실관계, 즉 다시 이야기하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입니다. 토지 표시. 이 아파트가 서 있는 이 토지 표시, 얘는 어디에다 등기해 준다고요? 일동 건물 표제부에. 그 다음 이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 그걸 우리는 대지권 표시라고 합니다.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 이건 어디에 등기해 준다고요? 전유부분 표제부에. 각각 등기합니다. 그래서 외워주셔야 돼요. 1토 전대. 1토 전대 외우세요. 일동 건물 표제부에는 토지 표시, 전유부분 표제부에는 대지권 표시,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 시험에 어떻게 내느냐면 들어보세요. 이렇게 출제해요. 이게 가장 전형적으로 이 부분도 여러분들 시험에 거의 뭐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시험에 많이 나와요. 전형적으로 어떻게 내느냐면 시험에 구분 건물의 경우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는 전유부분 표제부에 등기한다. 이렇게 시험에 낸다고요. OX, X.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는 어디에다가? 일동 건물 표제부에 등기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또 이렇게 시험에 내요. 구분 건물의 경우에 대지권의 표시는 일동 건물 표제부에 등기한다. OX, X. 대지권의 표시는 어디에다가? 전유부분 표제부에. 그래서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는 전유부분 표제부에, 대지권 표시. 토지에 대한 사실관계, 팩트 이 사실관계는 일동 건물 표제부에 각각 등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특이한 건 이제 2개. 우리 다른 등기부랑 다른 점 2가지 봤습니다. 먼저 표제부가 2개가 있다는 것과 토지에 대한 내용도 구분 건물 등기부에 같이 등기한다는 거.
요점 두 가지 차이점 봤어요. 자, 그러고 나면 여러분 토지, 우리 아파트 사시는 분들 토지가 있으니까 당연히 토지 등기부 있습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토지 등기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구분 건물의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내용도 여기 같이 실려 들어갔다, 그죠? 토지에 대한 내용도 같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토지 등기부는 별도로 운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토지 등기부는 운용을 하지 않는다는 거지.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폐쇄한다는 거 아닙니다. 토지가 있는데 어떻게 토지 등기부를 폐쇄를 해요? 별도로 운용하지 않는다고. 토지에 대한 내용이 여기 실려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단독주택을 사고 팔고 하시면요, 소유권 이전 등기 두 건을 하셔야 됩니다. 토지도 소유권 이전 등기, 건물도 소유권 이전 등기. 등기 두 건 하셔야 돼요. 그런데 아파트 사고 팔고 하면요, 등기 몇 건 합니까? 한 건만 해요. 우리 집합 건물, 구분 건물 등기부만 소유권 이전 등기 한 건만 합니다. 토지 내용도 여기 같이 실려 들어갔으니까. 별도로 토지 등기부는 이전 등기하지 않습니다. 별도로 운용하지 않는다고. 운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등기부 폐쇄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별도로 운용하지 않는다. 토지 내용이 여기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이제 토지 등기부에다가 운용하지 않으니까 뭔가를 기재를 해주고 이제 토지 등기부로 운용을 스톱시켜야 되겠다라는 거죠. 뭔가 기재해주고. 그래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이거 아셔야 됩니다. 등기관이 직권으로 대직권이라는 뜻의 등기. 혹시 뭐 예전에 공부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우리 교재에도 아직 뭐 그런 표현을 쓰는데 대직권인 취지의 등기 뭐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현재는 법이 이렇게 용어를 바꿨어요. 그런 취지라는 표현 쓰지 않고 대직권이라는 뜻의 등기로 용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대직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기재를 해주고 이제 토지 등기부는 운용을 스톱시킵니다. 토지 내용이 여기 들어갔으니까요. 그 시스템 이해하셔야 돼요. 다시 구분 건물, 집합 건물의 경우에는 분리 처분 금지 때문에, 왜 분리 처분이 금지되는 건 아시겠고, 이 분리 처분 금지 때문에 토지에 대한 내용이, 토지 등기부에 있는 이 토지에 대한 내용이 여기 구분 건물 등기부에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한 사실관계는 일동건물 표제부에,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는 전유부분 표제부에 각각 등기를 하고요. 이제 토지 등기부는 별도로 운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뭔가 기재를 해주고 운용을 스톱을 시켜야 되는데 이 기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대직권이라는 뜻의 등기라고 표현하고요. 이 대직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어느 등기부예요? 어느 등기부에? 토지 등기부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기재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해 볼게요. 이렇게 시험에 나와요. 구분 건물의 경우에 또는 뭐 집합 건물의 경우에 같은 말입니다. 네, 구분 건물의 경우에 대직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구분 건물 등기부 일동 건물 표제부에 등기한다. 이렇게 시험에 나와요. O, X. X. 틀린 거 아시겠죠? 대직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어느 등기부에 기재하는 거예요? 토지 등기부에 기재하는 거예요. 대직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어느 등기부에 기재한다라고요? 토지 등기부에 기재하는 겁니다. 여기 구분 건물 등기부에 기재하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대직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어느 등기부에? 토지 등기부에 기재를 합니다. 그 다음 또 시험에 이렇게 내요. 구분 건물의 경우에 이 대직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구분 건물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OX, X. 등기관이 그냥 직권으로 기재합니다. 직권으로 대직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하고 이제 토지 등기부는 운용을 스톱한다 이 말이에요. 토지 내용이 구분 건물 등기부에 들어갔으니까요. 시스템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자, 여기까지. 자, 오늘 수업은 여러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한 내용도요.
나중에 저한테 그 자료 요청, 이메일로 자료 요청해 주시면 오늘 한 내용도 OX 지문 같이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그 지적 2회랑요, 오늘 이 내용하고 자료 요청하시면 제가 메일로 보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그거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앞에 2회는 이미 해설해서 유튜브에 강의가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3회 오늘 하는 등기법도 곧 주말쯤 해가지고요 제가 촬영을 해서 올릴 겁니다. 문제 꼭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부디 복습하셔야 돼요. 특히 앞에 등기법 개관했던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등기법 개관 수업 여러 번 반복해서 좀 들으시기를 강조드립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